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1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어제 하루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어제 두 가지 주제로 논평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특히 조선일보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조선일보의 그 일본어판 제목에 대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7일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발언을 둘러싼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사실은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에 동의하고 공감하죠. 네,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또 이제 나는 식자네 하는 많은 분들은 청와대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오히려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언론인들은 이것은 언론 탄압이야라고 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제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사실 끼쳤잖아요. 지금 네, 언론 네. 보도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긴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옛날처럼 이명박근혜 때처럼 뒤로 해가지고 야 나와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웃긴 것 같고. 네네. 그죠? 어떻게 보셔요? 공시영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 너무 예민한 질문인가?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청와대가 조심해야 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선중앙 보도가 좀 나가도 너무 나간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도 반응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약간 청와대에서 좀 웃기게 좀 받아쳐줬으면 어떨까 하는 이낙연 생각도. 총리처럼? 네, 약간 좀 웃기면서도 약간 매기는 듯 하면서도 그런 밑으로 넘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뭐 들기는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한테 어제 어떤 언론사에서 저희에게 입장을 물었더라고요. 청와대 브리핑에 대한 민원연의 입장, 생각을 물었는데 저희가 논평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관련된 보도에 대한 보고서들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서만 읽어보시면 저희가 고민정 대변인이 한 발언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더 화가 났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이제 지적을 그런 걸 묻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저희도 온도차가 다양하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뭔가 청와대에서는 좀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그리고 분명한 유감이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주고 사실 감정적인 대응은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정이 정말 울컥할 정도로 화가 나는 보도였기 때문에 약간의 그 대변인의 어떤 대응 중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쵸.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또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경향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향신문의 청와대 조선중앙일보 향해 이게 국민 목소리인가 조국 매국적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요.
두 언론의 부적절한 행태는 여론이 알아서 거르게 하면 될 터인데 청와대가 감정적 대응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라고 경향신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청와대를 지적한 거죠. 요 표현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할 수 있나 없나를 저는 한참 이 문장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감정적 대응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처럼 막 청와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막 작업을 해가지고 막 압박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으며 그냥 공식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정말 국익에 너무 해를 끼치는 언론 행태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뭐 뒤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제 유감을 표명을 한 것인데 청와대가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향신문의 표현은.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알아서 걸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경향신문에서.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와대의 반론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인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청와대가 너무하네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은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했던 안 했던 간에 결국은 청와대의 의견은 국민에게 또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다.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해서 가져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지금 아무튼 제가 보기에 크게 청와대를 엄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언론인들만 청와대에게 조용히 조용히 해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애매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논평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민원연은 안 냈지만 근데 네. 그중에 되게 좀 특이한 논평은 전국언론노조의 민실이 논평이 나왔어요. 민실이라는 것은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인데요. 각 언론노조 그러니까 뭐 CBS 노조, KBS 노조 이렇게 있잖아요. 각 언론노조 안에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는 게 다 있어요. 공방위 등등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이들이 모여서 만든 게 민주언론. 그러니까 각 사에서 여러 명의 민주언론 실천위원회 담당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위원장들이. 근데 여기에서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사실 잘 안 나와요. 너무 논평을 안 내서 제가 사실 최근에 뭐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불만이 많다는 거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전국언론노조 민실이는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동지거든요. 그냥 언론노조가 아니고 민실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전국언론노조 민실이가 미디어 오늘의 모태예요. 왜냐하면 민실이가 모여서 자사 비판을 하고 자사에 대한 지적을 하는 글들을 가지고 민실이 노보를 만들었고 그런 걸 만들다가 미디어 오늘 같은 어떤 것이 매체가 필요하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항상 민실이 보고서 해가지고 딱 실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 민실이가 요즘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제가 좀 늘 아쉬워했는데요. 그런데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언론이길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고요. 제목부터. 네, 제목부터.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의 그 제목 기사 제목 바뀐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하면서 청와대가 아니라 당연히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네. 간만에 좋은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소식은 KBS 사장을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 국회에 출석하라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한물 가려고 하니 이제 오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거든요. 안 가겠다라고 양승동 사장이.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내일 방송에서 추가로 더 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민원연이 논평을 냈습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신문 모니터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외신 둔갑술 특집. 네. 외신 둔갑술. 네.
자,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지난번 보고서와 조선일보 앞에 가서 한 기자회견 등등에서 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뉴스공장에 최근에 가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정관용 지난 수요일날 방송할 때도 저는 요걸 했거든요. 제가 요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일본어판 제목 바꾸기에 더 이제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정말 아주 손쉽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했던 어떤 사례이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비판받아야 되는 것은 그건 이제 여론을 조작한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행동에 우리의 보도가 큰 영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미를 준 거죠. 일본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더 나쁘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다른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이 처음에 경제 보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말을 했잖아요. 특히 이것은 뭐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무튼 굉장히 애매한 소리들을 막 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막 추측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저것일 것이다 막 하는 그리고 일본 정부하고 아베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다 말이 달라 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뭐랄까 본심과 이게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포인트를 딱 맞춘 거는 뭐냐면은 네. 한국에 수출한 일본의 물건들 중에서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략물자들이 북한 쪽으로 흘러들어간다. 근데 이 전략물자는 대북제재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무기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자들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안보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이 안보 문제로 시비를 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일에 아베 총리가 한국이 대북 제재를 지켜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당 대행은요. 후지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학물질의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나 이런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하는 걸 보면 무슨 근거가 있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발언이 7일 날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8일자에 보도를 시작합니다. 보도 내용이랑 좀 알려주세요. 네, 8일자 보도 제목이 근거 없는 안보 카드로 공격 나선 아베이고 사설은 한국이 북에 독가스 원료 넘겼다는 일본 근거대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상당히 멋있어. 잠깐만. 제목만 보면은 막 일본 측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조선일보에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8일에는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있어? 거죠.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기사는, 아니구나. 그 8일자 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 없는 안보 카드로 공격 나선 아베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동원한다는 반응도 나왔다면서도 외교가 일각에선 작년 정부가 남북 경협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유류 등 일부 금수품이 무단 반출됐는데 일본이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결국 정부가 남북 경협을 네, 정부가 빌미를 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왜 친하게 지냈냐 북한이랑.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빌미를 줬다. 그 다음에 사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이 북을 들먹이는 건 대한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 아닌 안보 차원이란 억지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라면서 일본이 근거도 없이 북 관련서를 퍼뜨리는 건 한국이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을 그 근거로 들어가지고 한국이 빌미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밀수했는데 우리가 근거를 줬다고? 북한산 석탄이 우리 쪽에 밀수가 됐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연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네, 그리고 11일자 보도에서는 진짜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정보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11일자 보도에는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 산업부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일보. 그래서 불화수소 불법 수출 등 관리 소홀 결국 일본이 위혹 제기하는 빌미라는 게 중간 제목에 나오고요. 산업부가 이제 엉터리 해명을 내놓다가
일본 측에 망신을 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조선일보 저는 그 앞에 말한 그 제목이 세지만 내용은 이상한 그 보도 두 건보다 그 8일자 보도보다 11일 보도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엉터리 산업부라고 했는데 사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엉터리 산업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산업부에 대해서 왜 망신을 당했다. 너희들이 일본 측에 망신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말 망신을 당한 건 사실은 조선일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 이거를 지금 11일 보도가 저는 제일 나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5월 8일 보도인가요? 그 애초에 문제적 보도 그 보도보다 11일 보도가 제일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일본의 대북 제재 위반 트집은 조선일보 때문이라는 그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돌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잘 안 보니까 몰랐고요. MBC 보도를 통해서나 이제 알게 됐어요. 해당 기사는 지난 5월 17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신면 우측 기사로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제목으론 제3국 경유에 북한, 이란에 갔을 수도라고 적었습니다. 기사의 근거론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엔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2015년 14건에서 작년엔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에는 68건, 2014년엔 4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2015년 이후 수치만 제시해 급증이라고 부각시켰습니다. 정부 자료는 전략물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실제 수출로 연결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통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특정 몇 개 년도의 수치만을 꼭 집어내 인용하고 기사 끝부분에선 다른 근거는 없이 오직 전문가의 추정성 인터뷰만을 인용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작은 기사 하나에 기댄 일본 정부의 섣부른 주장이 한일 양국의 통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MBC 측이 제시한 영상을 보면은 이게 5일 진행된 후지TV의 보도인데 이게 제목이 경제전 돌입하나 수출 규제 리스크와 승산이라는 대담입니다. 여기서 오노데라 이스노리 자민당 안보조사 회장이라는 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방송에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일자 기사인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런 주장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게 5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거가 조선일보였던 셈이죠. 근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조선일보 11일자 기사만 봐도 이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조선일보 보도에 있는 어떤 그 후지TV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네. 그 말이 조선일보 5월 달의 보도랑 복붙이에요. 그러니까 후지TV에서 했다는 말이 조선일보에서 한 말이야. 토시 하나 숫자 하나 거의 안 바뀌고 거의 똑같이 복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애초에 조선일보가 최근 7월 11일 기사를 쓸 때부터 이거는 우리 내용을 베꼈네. 후지TV가 이걸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문제를 우리가 사고 쳤건 이걸 알았어야 돼. 그런데 그걸 전혀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의문스럽게 이것들이 그냥 보도를 하면서 그 산업부만 비판을 했잖아. 엉터리 산업부라고. 네, 일종의 외신 둔갑술이 사용된 건데요. 네네. 일본 측이 근거로 든 조선일보의 기사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일보의 5월 17일자 기사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 이 기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에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으로 집계됐다. 이 내용하고 생화학무기 원료가 수출됐다는 내용도 일본 후지TV 방송 내용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조선일보는 다 후지TV가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 보도가 일본 측이 그거를 베껴간 건데 또 그거를 베껴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거죠.
모르고 썼다면 기억력이 나쁜 거고 알고 썼다면 진짜 뻔뻔한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일보의 7월 11일 보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 후지TV는 10일 지난 2015년 이후 올 3월까지 한국 정부가 적발한 전략물자 위법 수출 건수가 총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의 아까 제가 말한 5월 5월 17일 보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는 156건으로 집계되었다. 똑같잖아. 아까 그러게. 위에서 한 말이랑.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날 암살 당시에 사용된 신경가스 그 원료가 어쩌고저쩌고 이 말도 똑같이 후지TV와 조선일보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것도 약간 문맥만 바꾼 거지 거의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네는 이거 우리 보도 베꼈네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걸 모른다면은 자기네 신문을 너무 안 읽는 것이고 서로 관심 없는 네, 거니까요. 내 것만 본다 그런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후지TV만 보고. 네. 그런데 조선일보 안 이 외신 둔갑술이 아무튼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참 뻔뻔스러운 것은 우리 보도를 베꼈네 하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후지TV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 거잖아. 네. 그런 식으로만 보도를 그리고 해서. 일본이 화가 난 건 우리 정부 때문이야. 그렇지. 우리 때문은 아니야. 조선일보 때문은 아니야. 그런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원래 이 자료는 그런 멀쩡한 자료였느냐. 일본이 그렇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흘렸는데 조선일보가 흘린 잘못만 있지 내용은 괜찮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 내용이 타당한 것이냐. 조선일보가 팩트냐. 말한 그 보도 5월 17일자 보도가 타당한 것이냐인데요. 저는 5월 17일자 보도를 굉장히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게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라는 보도잖아요. 근데 이 보도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확실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그 자료를 입수해서 그것을 쭉 썼다. 근데 그 자료에 있는 이러이러한 것이 뭐 유출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들어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양욱 씨인가요?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회 발언. 이거예요. 이 발언이 북한과 우호 국가들의 불법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제3국의 경우에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발언을 쿼터를 따서 보도를 했고 이 발언을 토대로 해서 소재문을 뽑고 리드문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보도의 야마는 결국은 이 발언, 양옥 씨 발언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는 크게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소제목도 뭐였냐면은 생화학무기 계열 70건 최다 제3국 경유 북이란에 갔을 수도 이런 제목이에요. 갔을 수도. 네, 갔을 그런데 수도. 사실 추측성 기사인 것도 나쁜데 말씀드린 데이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조선일보가 2015년 14건에서 작년에 41건으로 3배 늘었다고 해가지고 네. 제목을 3년 새 3배라고 뽑은 거거든요. 네. 근데 원자료를 보면은 네. 2013년에는 68건이나 되고요. 네. 2014년에는 48건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네 벌써. 네, 작년에 41건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네. 늘어난 게 아니라. 뭐야? 그래서 유난히 2015년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이 적은 해였던 것이고요. 또 장난친 거구나 네. 숫자로. 그리고 조선일보가 전략물자의 정의를 언급을 하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지칭한다라고 썼잖아요. 네. 근데 전략물자 관련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네. 전략물자의 정의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 파괴 무기와 이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상당히 폭넓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러네요. 이 전략물자 관련해서 직접 발간한 홍보 책자에 따르면 전략물자가 되게 막 뭐 베일에 쌓여 있고 막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이런 복잡한 물질이 아니라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조 전략물질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전략물자고요. 테니스 라켓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도 전략물자고요. 골프채에 들어가는 티타늄이나 뭐 마레이진강 이런 것도 전략물자고요. 잉크에 들어가는 화학물질도 전략물자고요.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 열화상 카메라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찾아보니까 2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전략물자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전략물자의 범위를 막 대량 살상무기 계속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킨 거죠. 어쨌든 엉망인 기사네 결국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애초에, 북한에 흘러 들어갔다 이런 얘기만 하기 위해서 이제 추측만 내놓고 북한에 흘러 들어갔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걸로 샴푸 만들어도 할 말 없잖아. 네. 그죠? 사실 샴푸 만들기 위해서 수출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아 진짜 그래. 우리도 추측하지 맙시다. 아이 수준이 비슷해지네. 아이 맨날 또 보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이런 모든 반론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태경 의원의 그 마지막 반론 있잖아. 우리는 그래도 잘 관리해. 니네는 뭐 하는데? 그 전략물자 관리 우리는 진짜 잘해. 우린 진짜 이렇게 이런 허접한 전략물자라고도 하기 뭐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일일이 다 검토해서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희는 뭐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반전으로 일본 니네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니네는 왜 북한한테 막 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조선일보의 그 기사 애초에 5월 17일 기사 그 기사의 문제점은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래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잘 관리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뭐 그런 내용은 넣지도 않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양욱 씨 그 발언을 토대로 해서 추측 막 보고서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그 애초에 그 입수한 자료를 제대로 분석조차 안 하고 그것도 왜곡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론은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유출됐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 물건들이 일본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넘어갔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수입을 그래서 수출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 위험한 나라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니네가 뭐 너네도 수출 많이 하잖아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 다 백보양보해서 정말 천보양보해서 우린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 부적절한 것이 유출된 것으로 몇 건 나왔어. 그렇다면은 그것이 일본에서 수입했느냐 그 물건이 일본에서 그게 가져온 건 아니다. 네, 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니들 왜 수출? 지네 난리 난 거지. 지네는 수출하면서 우리한테 몇 건 걸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거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나간 것이었을 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뭐 노발대발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게 그것 저 되게 중요한 저는 반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산업자원부가 이제 반론한 거예요. 산업자원부가 여러 가지 반론을 했는데 그 반론 중에서 한국이 전략물자를 잘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그리고 그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의 원사지도 알지만 일본에서 수입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가장 결정적인 반론인 그 하태경 의원 반론 그거를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사실 이런 부실한 기사를 근거로 일본 측이 주장을 하다가 약간 조선일보가 독사가를 먹인 그런 형국이 독사가는 뭐야? 네, 일본 측에 독사가를 건넨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러면 잘 칭찬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조선일보를? 자충수에 빠졌다라고는 말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마음이 복잡하네요. 네. 하태경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인용해서 정작 일본이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죠. 자기네가 사실 수출하고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아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 측의 주장이 어이없다는 내용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료 휴지TV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그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돈 내용 중에 우리 쪽에서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는데 일본 쪽에 밀수출된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했어? 네, 그게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로 들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 여러모로 일본이 그걸 잘못 본 거네. 자기네들이 한 거를. 여러모로 엉망진창인 기사였는데. 진짜 엉망이네. 게다가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정부가 이제 그 사실을 정부가 이제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그 일본 측에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국제 조사를 함께 받자 이러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후 조선일보의 반응인데요. 네. 12일 이후에는 조선일보 지면에서 한국 측이 전략물자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 주장에 편승해가지고 태세 전환을 한 다음에 전략물자 불화수소 북에 미수출한 건 일본 그리고 만물상 칼럼에선 북으로 간 일물자 이렇게 기사를 내고 일본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진짜? 네. 이제 돌아섰네?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하더니? 근데 그 자신의 기사가 근원지였다는 말에 근원지였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해명 같은 것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그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5월 17일 기사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이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가 기자 칼럼을 냈는데요. 김동아 정치부 기자의 기사 칼럼에서 이낙연 총리의 또 언론 탓 이렇게 아니 언론이 그 탓할 짓을 하는 걸 어떻게 탓을 안 하냐고. 그럼 이걸 누구 탓을 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아니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진짜. 그러면 누구 보고 뭐라고 해야 돼? 또 언론 탓이 아니고 또 언론이야 그냥 또 언론. 이놈의 언론. 언론이 제일 문제. 이게 네. 조선일보 보도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알려놨을 거잖아 결국에. 네. 진짜. 뭐 독사가를 건넸다고 하니 칭찬을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뭐. 갑자기 돌아서기를 사과를 주긴 줬는데 알고 보니 독사가였다 뭐 이런 거. 오보만 아니었어도 어떻게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네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네. 그게 결론이야? 네. 아니 근데 그분이 기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혼자 안고 가는 것 같아 내 생각에 한 명이. 아니야 지금 앉지도 아닌가? 않았어. 아니에요? 그냥 난 없는 척하는 거야. 지금 모두 모른 척? 국민이 다 아는데 우리는 5월 17일자 보도가 없는 것 같이 이들이 행동하고 있어 지금. 아니, 완전히. 어떻게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난 진짜 사실은 이 김동아 그 정치부 기자의 네. 칼럼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제목을 붙일까요? 할 수가 이낙연 없을 것 총리의 같은데. 또 언론 탓이라니. 또 언론 탓이라니. 세상에. 아무튼간에 이렇게 말했대요. 김동아 기자가 본지 보도는 산업부가 공개한 통계 자료 등 팩트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 문제점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던 것이지. 자기도 몰랐겠지 이렇게까지 될 줄을. 이 총리의 태도는 21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뉴스라면 오보로 단정하는 이 총리의 편향된 언론관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저는 이분이 말했답니다. 욕바지라고 봅니다. 조선일보에서 내세운. 누가 김동아가? 네. 네가 욕 다 먹어라. 왜냐하면 사설은 이름이 안 나잖아요. 네. 사설로 할 수 있거든. 근데 돌아섰다고 했잖아. 아무도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긴 좀 너무 쪽팔리고 현성월 사형 보도처럼 그런 것처럼 너무 쪽팔리잖아. 계속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주고 당신이 욕바지 하셈 이러고 이름을 딱 박아놓고 한번 하고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거 아무튼간에 같아요. 답답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 우리 지금 지금 며칠 전에 그 시시각각 가지고 또 얘기했죠. 그리고 조선일보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조선일보 그 일본어판 제목 이거는 우리가 방송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선일보와 특히 그 경제보복 관련한 보도 보고서를 지금 잘라가지고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쓰는 것보다 저들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저들이 내는 사고가 너무 많아. 그래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분발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태세를 전환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해지겠네 또. 그런가요? 태세를 전환했대요? 왜냐하면 태세를 전환하면 네. 논리가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논리를 또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또 추적을 해야 됩니다. 네. 머리가 아프네. 제가 보기에 우리 시영 씨는 주말 특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 원래 잘 안 하는데요. 지금 조선일보가 너무 바빠요. 조선 그 행태가. 태세를 전환해서 좀 이제 얌전해지기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님이 좀 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얌전해진다고 보지 않고 네. 또 다른 걸 뭔가 들고 나온다. 이거에 500원 겁니다. 네. 저희가 어제 민원연이 이사회가 있었어요. 저 이사회가 3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요. 어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관련된 대응이 뭐 좀 더 잘 나와야 된다. 우리가 내년이 조선동아 100주년이어서 조선동아 100주년을 곱게 보내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기획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는 너무 늦다. 지금 새가 뜨거워졌으니 조선동아, 그러니까 조선중앙을 비판하는 국민의 그 목소리가 너무 크니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되는데 그 100주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건 너무 멀지 않냐? 그러니 지금부터 때리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페미니스트들의 집회, 조선일보 앞에서 한 집회가 또 워낙 화끈했고 또 그게 매주 열린대요. 매주 금요일 날. 그래요? 네. 저한테도 벌써 내일 만나요. 오늘이네요. 오늘 만나요라고 이렇게 같이 뵈요라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계속 되고 있고 각계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조선일보에 대한 불만을 그냥 다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뭐 청와대도 하시고 페미니스트들도 금요일날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또 뭐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관련된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각자 니네들이 우리에게 어떤 폐악을 끼쳤는지를 쭉 사실은 폐악을 안 끼친 곳이 있나?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데 시작해서.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닌데 가만히 있자 귀찮다 이러고 다 지금 잠잠했었던 거예요. 최근에 그렇죠. 이제 조선일보 나쁜 거 누가 몰라. 그 말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따져서 서로 침묵하고 있다가 이게 약간 본물처럼 확 붙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할 때 역사단체에서 오신 민족문제연구소 그 방학진 기획실장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뭐 이제 조선일보 친일 지금 이 행태는 딱 명백한 친일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적하자라고. 친일보다는 뭐 매국? 그게 네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뭐 조선일보 때문에 너무 이제 일단은 과로사하게 생겼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한번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으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생각입니다. 뭔가 좀 같이 해봅시다라고 네. 부탁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잘 가공해서 또 전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댓글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시영 씨는 당분간 자주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도 자주 들어왔는데. 네,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시영 씨를 예뻐해서가 아니고요. 주제가 그러합니다. 지금 신문 모니터를 하고 있어서요. 네. 아니 근데 방송은 조용해요 좀. 네, 방송은 또 생각보다는 방심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가요? 조심해서 그러나?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평화가 답이다님,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는 쓰레기 언론입니다. 그래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밝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NO님, 날도 더운데 21세기 친일파 완장찬 언론인들이 난무하는 시대까지 경험해야 하다니.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은 아직 진행인가 봅니다. 네, See You Again.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거북하더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하면 범죄 방지가 아닌 범죄 조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종합 편성을 해야 하는 종편에서 저렇게 저질 쓰레기처럼 나오다니 한심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젠타로님께서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제 목소리 좋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감사합니다. 듣기 싫다는 사람이 많은데. 사장님, 저 주어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 나 아닌가? 그렇구나. 그 투어이브 박미정님, 김원경 사무처장님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 바르게 도는 눈을 갖는다는 거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아일보 구독하라는 전화 받았습니다.
요즘 많이 전화를 하나 봐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새 전화로. 그렇군요. 혹시 개인정보 유출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개인정보?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많이 사니까 그죠? 네. 이거 신고하면 저긴데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보인다님께서 굉장히 길게 이제 그 우리 동네 피터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 그 모니터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방송을 듣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송구합니다. 장애인 관련 방송은 칭찬을 해야 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문제 삼지 말아야 하고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하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과정의 문제보다 결과가 좋으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TV가 아닌 경우 정규 방송으로 매주 편성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률을 무시하고 방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큐 형식을 빌린 프로그램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시청자들은 너무 많은 인간극장이 난무하다 보니 대부분 연출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담을 담은 것들은 피해보다는 그들에게 이익이 있다면 모두 수긍할 것입니다. 예능인가 모금방송인가 오락인가 협찬방송인가 따지는 제가 미안하지만 연속극의 단골 직업이면서 누구나 동경하는 빵 만들고 커피 파는 장애인 말고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 투쟁하는 활동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소개된 주인공들은 이동권의 불편이나 장애인 수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고와 시청료 그것을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고 다큐에 연출이라는 조미료를 넣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궁금해집니다. 복지 혜택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모금과 협찬방송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투자와 투기처럼 모금과 구걸은 큰 차이는 없지만 단어가 주는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후원 모금 구걸 광고 중 유니세프 광고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유니세프 광고가 많은지 그 광고비는 얼마쯤 하는지 무료인지 궁금해지고 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크로즈업으로 확대한 혐오스러운 굶주린 장면은 규제할 수 없지 좋은 일 한다는 그들에겐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우리 동네 피터팬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 분들에게. 그래서 일단은 이 방송 자체를 자신들이 열심히 보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기존의 어떤 이런 모금 방송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졌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네. 그리고 저희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크게 비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 점은 잘못 썼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의견을 주셔서요. 그 장애인 이동권 연대 쪽의 활동가 분들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이제 저희가 약간의 자문을 좀 받거든요. 이런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보인다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장애인들 특히 뭐 연속극의 단골 직업 뭐 살만한 그런 장애인 분들만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동권의 불편과 장애인 수당이 너무 적어서 힘들어하시는 정말 어려운 대다수의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이 방송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동네 그 피터팬에서 나온 몇 가지 사례들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사람만 그리지 않고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많은 그냥 장애인을 골고루 다루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보여져서요. 저도 이게 횟수가 길어지면은 더 많은 다양한 장애인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편에서는 그럭저럭 기존의 어떤 프레임을 깨는 그런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대학생들이 그렇게 칭찬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이 본 당사자 학생들의 저희 이제 회원 모임에서 만든 보고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호감,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다 하니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는 정도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했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그 당사자들이 보기에 과연 이게 좋았을까에 대한 것은 저도 늘 생각하고요. 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측면이 아니고 이주 여성 당사자들이 볼 때 이 방송은 어땠을까 또는 장애인 당사자가 봤을 때 이 방송이 정말 칭찬할 만했을까 그런 것들을 거듭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붉은비님, 전쟁의 당위성, 전쟁 영웅, 체제의 우수성만을 강조했던 전쟁 박물관과 전쟁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생각납니다. 전쟁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가와 전쟁을 빌미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의 야만성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어 시청하는 동안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국민이 많이 알아야 할 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우리 곁에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히 듣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사교님께서는 뭐 느닷없이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언론이 정작 해야 할 책무, 알릴 것을 알림, 그것을 하지 않아서 법대로 하라는 사람들이 정작 법대로 안 하고 있지요. KBS만 보던 내가 민원연의 이야기에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MBN의 자연인으로 위장당하면서 그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2년여가 걸린 나에게는 민원연의 책임이 있는 비판이 치유의 약이 됩니다. 나의 이야기만 하던 나에겐 너의 이야기만 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반에게 민원연을 추천합니다. TV는 바보상자, 바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 제조기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뭐 아무튼 감사하고요. 잘 들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